이 정도 난이도라고 하면 이건 쉽죠. 얘 한어근이 오메가랍니다. 그런데 너한테 이제 물어보기를 오메가 300승 더하기 오메가 300승분의 1이랑 플러스 1 플러스 오메가 분의 1 더하기 1 플러스 오메가 바 분의 1 요거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야, 그러면 얘 한허근이 오메가니까 오메가 3승은 마이너스 1이었을 거고, 그러면 오메가 6승은 얼마다? 1이잖아요. 그러면 오메가의 거듭 제곱골의 주기는 얼마였다는 이야기입니까? 6이었다는 이야기잖아. 그치? 얘는 주기가 6이니까 이때부터 이런 지수들이 뭘로 보이기 시작해야 돼? 6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로 보이기 시작하셔야죠. 그치? 그 얘는 6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나눠 떨어지니까 얘는 오메가 6승이랑 똑같고 얘가 1이고요. 얘도 1이잖아. 그치? 여기까지는 괜찮죠? 그 다음에 오른쪽 거 보니까요. 얘 이걸 각각 따로 구하려고 하지 마시고 얘 두 개를 잘 보니까 어때요? 한 자리만 다르죠. 그치? 그럼 내가 이거 통분하게 되면 정확하게 대칭꼴로 나와서 1 플러스 오메가 바에다가 오메가 바 분모 통분한 겁니다. 둘이 곱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분자는 어떻게 되냐면 1 플러스 오메가에다가 1 플러스 오메가 바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그럼 넌 얘의 값을 구해야 되니까 오메가랑 오메가 바의 값을 구해야 됩니다. 한번 봐봐. 얘가 지금 개수가 다 실수니까 나머지 한 허근은 오메가였을 거고요. 얘가 인수분해했을 때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x 플러스 1,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고 여기서는 실근이 안 나오고 그럼 오메가랑 오메가 바는 누구의 근이었을 거다? 얘의 근이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저기서 지금 알아낼 수 있는 게 그럼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는 1일 거고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도 1이었겠다 이거지. 그치? 근각에서의 관계야. 그치? 그래서 얘는 얼마였을 거냐면 1, 1이고 3이고요. 분자도 3이어서 얘는 얼마였던 겁니까? 1이잖아요. 그치?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만큼도 1인 거니까 플러스 1까지 해서 최종 답은 얼마였다? 3이었네요. 그치? 이런 거 틀리시면 안 됩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4번의 답은 5번이고요. 그 다음에 뒤로 가겠습니다. 5번 별표요. 너무 중요해요. 이거 5번. 우리가 행렬 A에다가 이런 꼴들 있죠. 2 곱하기 1 행렬 곱하는 거예요. 내가 저번 시간에 이야기하기로는 이걸 뭐라고 했었냐면 첫 번째요. 주어진 열을요 조절을 합니다. 주어진 열을 조절을 해서 네가 원하는 결과를 빠르게 구해내는 방식이 있고요. 두 번째로 그냥 연립으로 그냥 접근해버리는 방식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쉽잖아요. 그치?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걸 한번 가정해 봅시다. 문제에서 이렇게 주어졌어요. 만약에 얘가 3, 1이고요. 얘가 마이너스 1, 1이랍니다. 오케이? 자, 이런 상태에서 내가 너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야, 그러면 요게 얼마게? 라고 물어보시면 되게 다들 빠르게 대답하시거든요.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열이 몇 배가 됐어요? 2배가 됐잖아요. 그치? 얘도 몇 배가 됐겠습니까? 2배가 됐을 거 아니야. 왜냐하면 여기다 이렇게 2배를 하겠다는 이야기는 여기를 이렇게 2를 곱하겠다는 이야기니까 여기도 2를 곱했을 거 아니야. 이렇게. 그래서 성분이 2배가 되고 얘가 된 거지. 그리고 여기는 얘도 이제 얼마가 됐겠어? 마이너스 2 이렇게 됐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이런 식으로 주어진 이 2 곱하기 1짜리 행열에 이 열을 뭐 하라고요? 조절을 하신 거죠. 네가 2배만큼 조절을 했고 그 다음 결과도 2배만큼 나왔던 거 아니야. 이렇게. 여기까지 괜찮아? 또 만약에 이렇게 한 개가 주어진 형태가 아니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주어져. 이번엔 이렇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다고 합시다. 내가 이제 너한테 이 상태에서 자 이거 문제에서 주어진 상태야. 그래놓고 나서 내가 너한테 이렇게 물어봤다고. 야 그럼 이게 얼마야? 이렇게 물어봤다고. 이렇게 이거 얼마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너 어떻게 할 거야? 이 주어진 열을 잘 조절해서 뭐를 만들어내면 돼? 얘를 만들어내면 되지. 그럼 이 열을 뭐 하시면 얘가 나와요? 지금 보니까 더하면 되겠네요. 그치? 그럼 이렇게 더한 게 얘니까 그럼 결과는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두 개 더한 거랑 똑같겠지. 그 오른쪽은 어떻게 됐겠어? 얘가 2, 4잖아. 그치? 맞습니까? 이런 식으로 구해낼 수 있다고. 그래서 주어진 열이 이렇게 주어지면 이 열을 조절해가지고 네가 이런 거를 빠르게 구해낼 수 있다고. 맞지? 자, 그런데 이게 만약에 안 보여. 안 보이면 너는 이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봐봐, 이런 상태야. 근데 아까 나한테 물어보기를 요거 물어봤잖아. 요거 물어봤는데 행렬 A가 2차 정사각 행렬이었을 거 아니야? 그럼 얘는 어떻게 했을 거냐면 이렇게 되겠지. A, B, C, D. 그럼 얘도 A, B, C, D 이렇게 될 수 있을 거 아니야. 맞아? 그러면 얘가 이렇게 곱셈의 결과가 이거였던 건데 그럼 얘는 얼마였던 거냐면 A 더하기 B 그 다음에 C 더하기 D였던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A 더하기 B 그 다음 마이너스 C 더하기 D였던 거잖아. 그치? 그럼 A 더하기 B가 얼마였어? 0. 그 다음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얼마였어? 2잖아.
그럼 둘이 연립하면 A랑 B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지. 둘이 연립해봐. 어떻게 돼? 더하면 2B가 2니까 B는 1이었고 얘는 마이너스 1이었겠네. 이렇게 그치?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1, 1이었던 거고. 자, 그 다음에 C 더하기 D가 3이고 마이너스 C 플러스 D가 1이야. 그럼 둘이 연립하면 2D가 4니까 D는 얼마야? 2잖아. 그 다음 C는 얼마? 1이지. 그럼 너 A 직접 구한 거지 이렇게. 이게 지금 뭐 한 거야? 연립한 거지. 맞아. 그래서 이런 행렬의 꼴이 나오면 넌 뭐 한다? 열을 조절해갖고 빠르게 구하시던지 아니면은 안 보이면 연립 빠르게 해버리시던지. 맞지? 자, 그럼 봐봐. 지금 5번 보시면 얘가 어떤 상태냐면 이렇잖아. 가에서 요게 성립하고 있고, 근데 한 번 숨겨놓긴 했지. 얘가 어떻게 되었냐면 나에서 a제곱 마이너스 1 하고요. 1 마이너스 7이잖아. 그치? 맞아? 그럼 봐봐. 내가 얘가 뭐랑 똑같냐면 여기다 뭐 곱한 거랑 똑같아? a 곱한 거랑 똑같지. 그치? 그럼 여기다 a 곱하게 되면 얘는 이거잖아. 지금 이렇게. 맞아? 그럼 왼쪽에 있는 요 놈이 얘랑 똑같을 테니까 요 말뜻이 뭐냐면 이거 a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1 마이너스 7이었어. 이 얘기지 지금. 자, 그리고 나한테 여기는 없고 이렇게 됐던 거잖아 지금. 나한테 그러니까 뭐가 주어졌던 상황이었던 거냐면 이게 1번, 이게 2번이었던 상황이지 이렇게. 맞아요? 자, 그래 놓고 나서 나한테 물어본 건 뭐냐면 a제곱 1, 2라고. 얘 성분의 합이란 말이야. 그 얘 같은 경우에는 열 조절해가지고 이렇게 만들기가 이 열은 만들 수 있는데 a제곱을 만들 수가 없지. 그 얘는 그냥 바로 뭐 해버리는 게 편하겠어? a를 그냥 바로 구해버리는 게 편하겠네. 연립을 바로 해버리라고.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행렬 a가 a, b, c, d라고 하면 얘가 이렇게 바로 연립할게. a, b, c, d. 그 다음 얘도 여기가 a, b, c, d 이렇게 하면 여기서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1인 거고, 여기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가 얼마였던 거야? 1이잖아 이렇게. 그치? 그럼 둘이 더하게 되면 뺄게. 위에서 아래. 그럼 이 b가 마이너스 2고, 그럼 b는 얼마였던 거야? 마이너스 1이지. 그치? 그럼 b가 마이너스 1이니까 a는 얼마? 0이잖아. 그치? 그래서 얘가 여기는 0 마이너스 1이었던 거 바로 구한 거고. 자, 그 다음 c랑 d 연립할게. 마이너스 c에다가 플러스 d 한 개 예어돼가지고 얘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서는 이렇게 곱한 게 마이너스 c 마이너스 d인데 그게 마이너스 7이어야 되잖아 이렇게. 그치? 그럼 둘이 더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위에서 아래 빼자. 빼면 2d가 6이고 d는 얼마였던 거야? 3이지? 그럼 c는 얼마였던 거야? 4였던 거네. 그치? 그거 다 구한 거지. 그러면 얘가 얼마였던 거냐면 행렬 a가 지금 a가 0이고 b가 마이너스 1이고 c가 4고 d가 3이잖아. 그치? 맞아? 그럼 a 다 구한 거지. 그럼 너 이거 제곱한 다음에 거기다 뭐 곱해주면 돼? 1, 2 곱해주라고. 이 얘기잖아 지금. 그리고 제곱할게. 0 마이너스 1 4 3 해서 곱해보시면 얘는 얼마냐면 마이너스 4에다가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12 그 다음에 마이너스 4에 9니까 5 이렇게 되지. 그치? 그 얘가 지금 의미하는 바가 뭐였던 거냐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12 5에다가 1, 2 이렇게 곱해달라고. 맞아? 그럼 얘가 이렇게 곱해주면 얼마였던 거냐면 마이너스 4에다가 마이너스 10, 그 다음 12, 22 이거네. 그치? 이렇게 나오죠? 그럼 얘 성분의 합은 얼마? 12였던 거지 이렇게. 맞습니까? 간단한 문제인데 생각보다 이 문제 많이들 못 푸시거든. 1 곱하기 2행렬짜리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오케이? 예. 그 다음에 6번 별표형 못 푸신 분들 꽤 있을 텐데 이거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3번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를 차례로 A, B, C라고 하겠답니다. 차례로 A, B, C라고 할 거고요. 얘네가 요걸 만족하랍니다. A-B랑 B-C를 곱한 게 0보다 크거나 같음을 만족시키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니에요. 그치? 요거를 만족을 해야 됩니다. 맞아요? 그럼 봐봐. 야, 얘를 만족하려고 하면 요 말뜻이 뭐냐면 두 개를 곱한 게 뭐보다 크거나 같은 겁니까?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지. 그치? 그럼 봐봐요. 크거나 같은 거니까 두 가지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으니까 이거 한 번에 설명하기가 조금 애매하잖아. 그럼 조금 따로 뜯어서 얘기해보면 일단 둘이 곱한 게 최소 뭐보단 커야 돼? 0보단 커야 되지. 크거나 같은 거니까. 0보다 크려면 둘의 부호가 어때야 된다는 이야기야? 같아야 된다는 이야기지. 그럼 둘의 부호가 같다는 이야기는 얘가 플러스면 얘가 플러스여야 되지. 얘가 플러스고 얘가 플러스고 그럼 그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A가 B보다 크고 그 다음 얘가 플러스 1려면 그는 뭐야? A가 C보다 크고 이거 B가 C보다 크고 이거 아니야? 일단 이걸 만족을 해야 되지. 그 다음에 둘 다 마이너스일 때는 A가 B보다 작고 그 다음에 B가 C보다 작고 이렇게 됐겠지. 그치? 여기까지 괜찮지?
그럼 이건 난 뭐만 본 거야? 큰 거만 본 거잖아, 이렇게, 그치? 근데 얘가 크거나 같은 거니까 0인 것까지 이제 생각해줘야 되지. 그럼 0이려면 둘이 곱한 게 0이려면 적어도 하나가 0이면 되잖아.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얘가 0이거나 또는 얘가 0이거나 아니면 둘 다 0이거나 이거 생각하면 되지. 그럼 이 케이스에서는 얘가 0이려면 A랑 B랑 같아야 되니까 이렇던지 아니면 얘가 0이려면 B랑 C랑 같아야 되니까 이렇던지, 그치? 또는 얘네가 둘 다 0이려면 이렇던지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상황이? 맞아. 그래야 지금 곱한 게 0보다 크거나 같지. 그 다음 얘도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그럼 얘가 0이려면 A랑 B랑 같아야 되니까 이렇던지 아니면 B랑 C랑 같아가지고 0인 게 이렇던지 아니면 둘 다 0이던지 이래야 되잖아, 지금 상황이. 맞아? 그럼 이걸 만족시키는 A, B, C의 순서상의 개수를 찾을 거야. 근데 봐봐. A, B, C가 가능한 게 뭐야, 얘는? 1부터 6까지의 숫자지. 주사위 눈이니까, 그치? 그럼 봐봐. 요거 만족하려면 6개 중에서 숫자 몇 개만 뽑아주면 돼? 3개만 뽑아주면 되잖아, 얘, 그치? 자, 3개 뽑고, 그 다음에 얘는 순서가 정해져 있으니까 뽑기만 하면 그냥 뭐야? 그냥 나열의 순서는 한 가지지. 크기 순으로 나열할 거잖아, 너. 그 다음 얘는 숫자 몇 개 뽑아야 돼? 얘는? 저 위에 거 내가 지금 A랑 B, 그러니까 A가 지금 B보다 큰 거는 봤으니까 이렇게만 볼게. 니 헷갈리겠다. 이렇게만 볼게. 자, 이렇게 볼게. 자, 이러면 어때야 돼, 지금? 2개만 뽑으면 되지. 그럼 숫자 몇 개 뽑으면 돼? 6개 중에서 2개 뽑고. 나열하는 것도 순서 정해져 있지, 이렇게. 그치? 아래 것도 마찬가지로 숫자 2개만 뽑고, 나열하고. 그치? 얘는 숫자 몇 개 뽑으면 돼? 하나만 뽑으면 되잖아. 6시1. 맞아? 자, 봐봐. 얘랑 얘는 이거 뭐야? 얘네랑 다 상황이 어떻겠어? 같겠지?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 있을 거야. 봐봐. 여기 다 계산해볼게. 얘 얼마야? 20개. 얘는 15개. 얘도 15개. 얘는 6개. 그럼 다 더해주면 얼마였을 거냐면 56이잖아. 그치? 그 56이 얘랑 똑같았을 거라 곱하기 2요. 라고 하시면 바로 틀렸지. 뭐 때문에 틀렸을까? 그렇지. 중복된 거 뭐 있어? 예. A랑 B랑 C랑 같은 거 2번 더해줬지. 그럼 뭐 빼줘야 돼? 한 번? 6 한 번 빼줘야겠네. 그치? 얘 중복되고 있으니까. 그 얘는 얼마였던 거냐면 112에서 6 빠지니까 얼마였던 거야? 106이지. 그치? 맞아요? 내가 다른 학교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다른 학교 수준에서는 요거 나오면 이거 얘가 킬러입니다. 서술형으로 나오면 킬러일 거예요, 아마. 아시겠죠? 오케이? 네. 그 다음에 7번도 어렵죠. 8번도 엄청 어려웠을 텐데. 일단 7번 별표요. 네. 7번 볼게요. 1학년 2명, 2학년 2명을요, 일렬로 배치된 의자 8개에다 앉힐 거랍니다. 의자 8개에다가 이렇게 앉히겠대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가족권을 보니까 1학년 학생 2명 사이에 의자가 없대요. 밑줄 쳐봐요. 가족권. 1학년 학생 2명 사이에는요, 의자가 없대요. 그럼 얘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 둘은 어때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웃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치? 맞습니까? 자, 나조건을 보니까요. 2학년 학생 2명 사이에는 의자가 적어도 1개 이상이래요. 그럼 걔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뭡니까? 얘네는 이웃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그치? 2학년 2명 이웃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다가 얘네를 앉힐 수 있는 가지수가 몇 가지게 이거잖아, 지금. 그치? 맞아요. 자, 그럼 봐봐요. 너가 처음에 생각을 해보기로는 1학년 2명이 이웃해야 되니까, 그럼 얘네가 1학년 2명이 이렇게 이웃하고 있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이웃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얘네가 이렇게 이웃하고 있고, 그럼 얘네 일단 순서는 고려 안 했어. 그 다음에 2학년 2명 앉혀야 되는데 여기다 앉힐 때 얘네가 뭐 해야 돼? 이웃하면 안 되지. 그럼 봐봐. 얘네가 일단 전체 앉을 수 있는 게 총 6가지 중에서 2자리를 앉아야 되니까 전체 가지수는 이렇잖아. 그치? 근데 얘네가 이웃하게끔 앉는 걸 뺄게. 그러니까 얘네가 이웃하는 게 하나, 둘, 셋, 넷, 5이지. 그치? 5이고 얘네끼리 자리 바꾸는 게 곱하기 2잖아. 그치? 얘가 이렇게 몇 가지였던 거야? 이렇게 계산되면 20가지였던 거지. 이렇게. 맞아? 그리고 얘가 이제 자리 바꿀 수 있으니까 얘가 1학년끼리 자리 바꿀 수 있으니까 이렇게 되겠지, 지금.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그 다음에 1학년 2명이 만약에 이렇게 지금 둘이 이웃하고 있어. 자, 이렇게 둘이 이웃하고 있을 때 2학년 2명이 이웃하지 않게끔 앉히는 게 전체 가지수는 6 곱하기 5인 거 마찬가지고 전체에서 얘네가 이웃하게끔 앉고 있는 걸 뺄 거야. 그럼 하나, 둘, 셋, 넷이고 그럼 얘 4 곱하기 2 해서 뺄 거 아니야. 그치? 맞아? 이게 뭐야? 2학년이 이웃하지 않고 있는 거잖아. 그치? 그 다음 1학년 둘이 자리 바꾸고 너 이런 식으로 해갖고 세 나가면 되지. 몇 개 없어 이거 생각보다. 그럼 하다 보면 이제 몇 개가 이제 됐을 텐데 봐봐. 요거 풀 때 이렇게 하나씩 풀어나가는 것도 가능하고 오케이?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별표 하나만 치고요. 요 방식도 한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거 지워도 되죠? 오케이? 네. 네? 봐봐요. 얘가
1학년 2명이 앉아있는 의자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 2학년 2명이 앉아있는 의자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 빈 의자가 4개가 있다고 할게, 이렇게. 오케이? 자, 그럼 봐봐. 내가 이런 생각 먼저 할 수 있을 것 같아. 일단, 빈 의자만 먼저 깔아. 빈 의자만 먼저 깔아놔. 너 이거 빈 의자를 그냥 이렇게 깔아놓는 가지수는 몇 가지밖에 없어? 한 가지지. 자, 그 다음에 1학년 2명은 이웃하고 있어야 되잖아. 그럼 얘네 이제 덩어리 묶어버릴게. 그럼 얘네를 앉힐 거야. 어디다 앉힐 거냐면 요 사이사이랑 양 끝에 앉히면 되잖아. 그치? 맞아? 그러면 1학년 2명이 앉을 수 있는 가지수는 일단 5자리 중에서 한 자리 뽑고 걔네끼리 그 안에서 자리 바꿀 수 있으니까 총 10가지가 발생하지. 그래서 1학년이 만약에 여기 앉았다고 이렇게. 조금 띄울게 이거. 빈 의자. 1학년 이렇게 앉아있다고. 오케이? 여기 2학년 이렇게 있고 아까 빈자리 이렇게 있지, 그치? 그럼 이제 2학년은 어떻게 앉아야 되냐면 2학년이 이제 앉아야 될 거 아니야. 2학년이 앉을 때 얘네끼리 지금 뭐 해야 돼? 이웃하지 않아야 되지. 2학년이 이제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어디냐면 요 자리 또 앉을 수 있지. 또 요 자리도 앉을 수 있지, 이렇게. 맞아? 그리고 얘네가 요 자리에 얘네가 이웃하지 않게끔 앉으려면 곱하기 몇 해야 돼? 6개 중에서 얘네가 몇 개 뽑아주면 돼? 2개 뽑아주면 되잖아, 그치? 그리고 얘네끼리 또 뭐도 할 수 있어? 자리도 바꿀 수 있지, 이렇게. 맞아? 그럼 얘는 봐봐, 얘는 몇 가지? 10가지였던 거지. 얘는 몇 가지였던 거야? 15에 2니까 얘는 얼마? 30이지. 그래서 총 몇 가지였던 거야? 300가지였다고. 그래서 3번이었던 거지. 이렇게도 풀어낼 수 있다고, 이거는. 오케이? 봐봐. 이거는 어느 정도 보일 때나 가능한 거고, 만약에 모르겠어. 그럼 너 어떻게 해야 돼? 아까 내가 처음부터 한 것처럼 세야지. 시험장에서 그래서 세줘야지. 이런 풀이는 어느 정도 암기도 필요하잖아. 아, 이거 이렇게 푸는 거였어. 약간 이런 것도 보이잖아, 좀 이거는. 맞아? 이렇게 6명이 있는데요. 얘네를 나열할 거랍니다. 나열할 건데 6자리가 있었겠죠,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 가족권을 보니까 첫째 자리에는 A가 고정이네요, 이렇게. 맞습니까? 첫째 자리에는 A가 고정이야. 자,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랬냐면 셋째 자리에는 B가 있을 수가 없고요. 여섯째 자리에는 D가 있을 수가 없답니다. 그 다음에 라조건에서 C와 F는 뭐 한답니까? 이웃하지 않는데요, 그치? 맞아요? 그럼 봐봐. 내가 이걸 어떻게 구해낼 거냐면 조건이 너무 많잖아. 조건이 너무 많아가지고 일단 구할 수 있는 거 먼저 구할게. 너 지금 가조건과 나조건, 다조건, 라조건을 다 동시에 만족하는 가지수를 구하려고 하는 거잖아. 근데 가조건을 만족하면서 라조건을 만족하는 건 되게 빠르게 구할 수 있지. 이거 2개 동시에 만족하고 있는 건. 맞지? 그럼 일단 가와 라만 빠르게 구해보자고. 봐봐. 그럼 가는 일단 1번 자리에 A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C, F가 이제 뭐 해주면 돼? 라에서는 둘이 이웃하지 않으면 되잖아. 그치? 그러면은 얘네가 지금 총 5명이 있는데 나머지 3명 앉혀놓고 C와 F가 뭐 해주면 돼? 요 사이사이에 들어가주면 되지. 그치? 그 나머지 3명을 앉힐 수 있는 가지수가 몇 가지야? 3팩이잖아. 그치? 3팩이고 그 다음에 C와 F는 이 4개 중에서 2자리 뽑고 얘네가 들어가주면 되니까 이게 뭐야 지금? C와 F가 이웃하지 않는 거지. 그치? 그러면서 가조건을 만족하면서 라조건을 만족하는 가지수가 몇 가지였던 거야? 지금 이거잖아. 맞아? 그래서 얘가 지금 3팩에다가 4 곱하기 얼마였던 거야? 6에다가 2니까 총 몇 가지였던 거야? 이거 72가지지. 근데 문제가 있어. 봐봐. 이 가와 나만 만족하는 거 구했잖아. 그럼 요 안에는 뭐가 안 들어가 있냐면 나와 다를 만족하지 않는 것들까지 여기 들어와 있지. 다시. 가와 라만 만족하는 거 내가 구해놨잖아. 그냥 여기 안에는. 근데 이 안에는 뭐가 들어와 있냐면 나와 다를 만족하지 않는 것까지 여기 다 들어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전체에서 나를 만족하지 않는 거, 다를 만족하지 않는 거를 구한 다음에 각각 뺄 거야. 그렇게 접근하겠다고. 오케이? 그럼 봐봐. 얘가 지금 총 72가지인데 요 안에는 이런 애들이 있었을 거라고. 얘가 지금 나조건을 보면 셋째 자리에는 B가 있을 수 없다고 돼 있는데 여기 B가 이렇게 있고 C, F 이렇게 있는 상황. 이런 상황까지 뭐가 있겠어? 아까 72가지 안에는 다 들어와 있겠지, 여기. 이런 것들이 다 그냥 포함되어 있을 거 아니야. 난 지금 뭐만 구한 거기 때문에 C와 F가 이웃하지 않는 것만 구했잖아. 그럼 요 안에는 3번처럼, 세 번째 자리에 B가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막 들어와 있을 거라고, 여기. 즉, 나와 다를 만족하지 않는 거를 72가지에서 뺄 거라고. 오케이? 그럼 봐봐, 이제. 자, 나조건에서 의미하는 바가 뭐였냐면 세 번째 자리에는 B가 있을 수 없다는 거였잖아. 그럼 나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거는 뭐야? 세 번째 자리에 뭐가 있다는 이야기야? B가 있다는 이야기지, 이렇게. 이거 구해서 빼겠다고. 오케이, 이거 구해서 뺄 건데 물론 얘네들 중에서도 뭐를 만족하고 있어야 돼? 가와 라를 만족하고 있어야 되지.
맞아? 그럼 봐봐. A와 B가 이렇게 돼 있는 거. 그 다음에 자, 나 이번에는 다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거. 다 조건은 뭐냐면 여섯째 자리에는 D가 있을 수 없다 였는데 얘가 이걸 만족하지 않는다는 건 뭐야? 여기에 D가 있다는 이야기지 이렇게. 그럼 내가 72가지에서 이거 구하고 이거 구해서 뺄 거야. 오케이? 그럼 봐봐. 그럼 이때 C와 F가 어때야 돼? 이때는 이제 또 얘네가 이웃하지 않아야 되잖아. C와 F가. 그럼 일단 C와 F를 먼저 안 칠 건데 C와 F가 앉을 수 있는 가지수가 총 4 곱하기 3에서 12가지지. 근데 이 중에서 얘네가 이웃하지 않아야 되니까 앉을 수 있는 게 얘네가 이웃하는 게 하나, 둘 하고 얘네끼리 자리 바꾸는 거니까 몇 가지? 4가지지. 그치? 맞아? 그래서 C와 F가 만약에 이렇게 앉았어. 뭐 이렇게. 그럼 이제 나머지 2명 앉아야 되니까 그럼 거기 뭐였던 거야? 곱하기 200 요거지. 맞아? 그럼 첫 번째 요걸 만족하는 애들은 8에다가 2니까 얼마였던 거야 얘가 지금? 16이잖아. 요거 만족하는 게. 맞아? 그 다음에 자, 요거 만족하는 거. 자, 여기 안에서는 얘가 C, F가 앉을 수 있는 게 4 곱하기 3이고 4자리 있으니까 이 중에서 C와 F가 이웃하게끔 앉고 있는 게 요거니까 얘는 3 곱하기 2 해가지고 빼주면 되지. C와 F가 이웃하게끔 앉아있는 게 6가지니까 전체에서 빼주면 되잖아. 그치? 그럼 C와 F 이렇게 앉았어. 나머지 2명 앉혀주면 되니까 또 나머지 곱하기 2팩이지. 맞아? 그럼 얘는 얼마냐면 12에 6이니까 얘는 몇 가지였던 거야? 12가지지 이렇게. 자, 그래서 봐봐. 여기까지 애들이 다 왔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네가 이렇게 했을 거 아니야. 아, 그러면 전체 72가지에서 나를 만족하지 않는 거 16개 빼고 다를 만족하지 않는 거 12개 빼야지 하고 뺐어. 이렇게 빼버리면 뭐가 틀렸을까? 하나 틀렸지 또. 그렇지. 봐봐. 이거 중복된 게 있지. 뭐가 중복됐을 거냐면 이런 애들. 이게 지금 요 안에도 들어와 있고 요 안에도 들어와 있겠지 지금. 그럼 이게 지금 2번 빠졌을 거 아니야. 그럼 이거 구해서 뭐 해줘야 돼? 한 번 더 해줘야겠지. 그럼 봐봐. 얘가 이제 또 CF가 이렇게 앉아야 되는데 얘가 앉을 수 있는 게 3자리인데 3 곱하기 2에서 얘가 일단 CF가 앉을 수 있는 게 이거지. 그치? 근데 CF가 이웃하지 않아야 되니까 이웃하는 걸 뺄게. 이웃하는 거 이거밖에 없잖아. CF 이렇게 해갖고 이제 됐고 나머지 한 명만 앉으면 되니까 이거지. 그 얘는 몇 가지였던 거야? 얘는 4가지잖아 이렇게. 그치? 그래서 얘가 4는 2번 빠졌을 테니까 한 번 더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맞아? 그래서 얘는 얼마였을 거냐면 72에다가 28에다가 더하기 4해서 76 마이너스 28 얼마였던 거야 얘가? 48이었던 거지. 아, 이 문제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니까. 이거 사실은 거의 푼 애들이 없었을 거야 시험장에서. 오케이? 네. 완전 킬러죠 얘도. 그 다음에 뒤에 9번, 10번, 11번, 12번 조금 쳤다 합시다. 5분만. 얘가 지금 창작문항이죠. 보니까 9번 보시면 요 기호를 어떻게 정의하셨냐면 일어나요. 9번을 보시면요. 9번에 얘 봐봐요. 요 기호를 x를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이라고 정의하겠대요. 그치? 그럼 봐봐. 얘가 지금 의미하는 바가 1.929라고 합시다. 이렇게. 얘는 말뜻이 뭐냐면 이 값은요. 이 안에 있는 숫자를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해달라고요. 그럼 얘는 얼마였던 거야? 1.93이었던 거지. 이렇게. 그치? 맞아요? 그 다음에 또 너가 4.418이라는 이런 숫자를 이 기호에 맞춰갖고 내가 정의를 해보시면 얘가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해줘야 되니까 얘는 얼마였던 거야? 4.42였던 거지. 이렇게. 그치? 그래서 너가 못 알아먹을까봐 그 예시 들어주신 거잖아. 거기 아래다가. 그치? 자, 그런데 이 기호를 이용을 해서 뭘 하셨냐면 이렇게 연립부등식을 세우셨는데 2분의 3x에다가 이 기호 씌워진 게 5 이상이고 그 다음에 요 기호에다가 절대값 2x-6을 대입을 한 게 얘가 뭐야? 1 미만이지. 이렇게. 그치? 맞아? 그럼 봐봐. 너 얘가 5가 되려면 5 이 값이 5가 되려면 2분의 3x의 최소값은 얼마야? 4.995지. 맞아? 그럼 얘가 소수 셋째 자리에서 이렇게 반올림하게 되면 그때부터 얘는 뭐야? 5잖아. 근데 만약 이런 애들 4.994만 되더라도 얘는 뭐야? 이렇게 기호 들어가 버리면 얘는 뭐야? 4.99지. 5가 아니라. 맞아? 그러면 이걸 만족하는 최소값은 얼마야 되냐면 2분의 3x가 얼마 이상이어야 된다? 4.995 이상이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지. 첫 번째 부등식을 풀어내니까 이 기호의 의미를 파악을 해서 아, 그러면 2분의 3x라는 게 4.995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는구나 해서 네가 첫 번째 거 풀어낸 거잖아 지금. 맞아? 그 다음 얘 봐봐. 얘는 절대값 2x-6이 뭐보다 작아야 돼? 이 기호 씌워진 게 1보다 작아야 되잖아. 그치? 그럼 1이 되는 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가 뭐야? 0.995지. 이게 이 기호 씌웠을 때 1이 되는 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잖아.
근데 얘가 뭐여야 돼? 1보다 작아야 되지, 이 기호의 의미가. 그럼 이 값이 0.99보다는 어때야 된다는 이야기야? 작아야 된다는 이야기지. 맞아? 그럼 요 안에 있는 요 값이 절대값 2x-6인데 그게 뭐보다는 작아야 된다? 0.995보다는 작아야 되는구나, 이 얘기라고 지금. 맞아? 그럼 이제 첫 번째랑 두 번째 이제 풀어내시면 되잖아. 그래서 요거 이제 계산만 좀 해주시면 요게 x가 얼마냐면, 계산 잘 하셔야 돼. 3.333이고 3.33이고 왜 할 수 있어, 이거 충분히 쉬워. 근데 얘는요, 얘가 2x-6이 0.995랑 마이너스 0.995 사이에 있었을 테니까 요 1차 부등식 풀어주시면 x가 어떻게 되냐면 얘가 2.5025 그 다음에 3.4975지 3.4975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이 둘의 공통범위잖아, 그치? 그럼 이 둘의 공통범위니까, 근데 이거 왜 등호가 들어갔냐? 등호도 들어가면 안 되지? 이렇게 되지면 이렇게 되지. 그러면 얘보다 이거 지금 둘의 공통범위가 어떻게 되냐면 x가 3.33 이상 3.4975 미만 요거잖아, 그치? 맞아. 근데 또 문제 잘 읽어야 돼. 너 이거의 최대값 최소값이 아니고 뭐의 최소값 최대값이야? 요걸 만족시키는 요 x에 요 기호 씌워진 거 있지? 요거의 최소값 최대값이라고 이렇게. 그럼 얘는 얼마야 지금? 3.33이잖아 그대로, 그치? 그리고 오른쪽 거 봐봐. 얘는 어떻게 해야 돼? 반올림 됐을 테니까 3.498이지. 진짜 주의해야 돼. 여기서부터 이제 뭐가 들어와? 등호가 들어와. 맞아? 3. 올라가니까 내려간 거다. 미안. 등호 빠져야지, 얘는 이렇게. 이렇게 됐겠지, 지금. 근데 왜 네. 세 번째구나. 미안해요. 나 어제도 똑같이 실수했던 것 같은데? 이거 네 번째잖아, 그치? 네. 그럼 얘가 7이 이렇게 올라가잖아, 그치? 7이 이렇게 여기가 지금 세 번째에서 반올림해야 되니까 세 번째까지만 생각하면 되지. 그럼 이렇게 올라가. 그럼 얘는 얼마였던 거야? 3.5자, 뭐야, 얼마야? 3.5잖아, 그치? 맞지? 3.5, 얘가 3.5가 가능했던 거지. 왜냐면 3.497인데 얘가 지금 뭐보다는 커? 3.495를 가질 수 있잖아, 얘가. 여기서 얘가 등호가 들어오는 이유가 뭐냐면 이 기호가 뭘 가질 수 있냐면 요 x가 3.495를 가질 수 있잖아. 3.495. x가 지금 3.497보다 작지? 그러면 요 x에는 뭐가 가능하냐면 얘는 뭐가 가능해? 3.495가 가능하잖아. 그럼 요 기호 썼을 때 얘는 뭐가 가능했던 거야? 3.5가 가능했던 거야. 그래서 얘는 뭐가 들어와야 돼? 요 등호가 들어와 줘야 된다고 이렇게. 맞아? 그래서 얘가 지금 뭐였던 거야? 요 놈이 지금 최소값 알파였던 거고 얘가 베타였던 거 아니야, 이렇게. 맞아? 그럼 얘에서 얘 빼달래. 그럼 얼마였던 거야? 0.17이고 거기다 뭐 곱해달래? 100 곱해달래. 그럼 얼마였던 거야? 17이었던 거지, 그치? 맞습니까? 정말 그냥 말 그대로 기호의 의미를 파악해서 풀어라 이건데, 사실 시험장에서 이런 거 나오면요, 서술형에서 굉장히 너네한테 까다롭죠. 그치? 뒤에서 이제 어려웠을 거기 때문에 11번도 별표요. 아마 틀린 사람 많을 겁니다. 11번 별표요. 11번 보겠습니다. 서로 다른 주사위 3개를 던져서 나온 세 수를 곱할 때 4의 배수가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해달랍니다. 그치? 그러니까 주사위, 서로 다른 3개의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나온 눈의 수가 각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네를 곱했더니 얘가 뭐가 돼야 된답니까? 4의 배수가 돼야 된대요. 그치? 그럼 4의 배수가 되려면요, 일단 최소한 4를 약수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4를 약수로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는 2를 몇 개 이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야. 최소 2개 이상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치? 그럼 너는 이렇게 곱했을 때 얘가 이제 뭐가 중요해지냐면 2를 몇 개 가지고 있지가 중요해지지 않아? 맞아? 그럼 2를 약수로 가지고 있는 애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 2의 배수라고 표현할 수 있고 짝수잖아. 맞아? 그럼 여기서 일단 2의 배수가 3개면 요 네모가 싹 다 2의 배수였던 거야. 그럼 얘는 뭐 아무렇지 않게 무조건 4의 배수였겠지. 그 다음 얘가 2의 배수가 2개면 얘도 무조건 뭐였겠어? 4의 배수였겠지. 2개니까 최소 2가 2개 있었을 거 아니야. 그건 4의 배수였겠지. 근데 만약에 여기서 애들이 실수를 많이 했을 텐데 2의 배수가 1개면 안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거든. 근데 아니지. 뭐 때문에? 2의 배수 중에서 4가 하나 있어버리면 여기 어딘가에 4가 하나 있으면 걔는 이제 뭐야? 4가 하나 있음으로써 얘는 무조건 4의 배수가 됐을 거 아니야. 맞아? 그럼 봐봐 이제 얘가 지금 2의 배수가 3개야. 그럼 2의 배수가 지금 주사위 눈 중에서 3개 있잖아. 2, 4, 6 그치? 2, 4, 6 있고 그럼 얘가 가능한 게 2의 배수여야 되니까 3가지. 얘도 가능한 게 3가지. 얘도 가능한 게 3가지여야 되지. 그치? 얘도 2의 배수, 얘도 2의 배수, 얘도 2의 배수여야 되니까. 그 얘는 얼마였던 거야? 27가지고.
두 번째, 2의 배수가 2개여야 돼. 그럼 이 주사위 3개 중에서 2의 배수 가지고 올 애들 두 놈 뽑아, 그치? 얘랑 얘랑 뽑혔다고 하자. 오케이? 그럼 얘네는 2의 배수 3개 중에서 하나, 얘도 2의 배수 3개 중에서 하나. 그 나머지 얘는 2의 배수가 아니어야 되는데 그 얘기는 뭐야? 홀수지. 근데 홀수 또 3개밖에 없잖아. 3개 중에 하나, 이렇겠지. 그래서 얘는 얼마였을 거냐면 3의 4승이어서 81가지였을 거 아니야, 이렇게. 맞아? 자, 그 다음에 2의 배수 1개여야 되는데 얘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얘가 4의 배수이려면 얘가 4일 수밖에 없지, 4. 그러면 요 3개 중에서 4 가져갈 놈 하나 뽑고 걔가 4 가져갔어, 이렇게. 나머지 두 놈은 뭐 가져와야 돼? 홀수만 가지고 와야 되잖아, 그치? 그 홀수 3개 중에 하나, 또 3개 중에 하나에서 있는 몇 가지? 27가지 이랬겠지. 맞아? 그래서 얘는 얼마였을 거냐면 27, 54에다가 81 더해주니까 얼마죠? 135가지 이렇게 나왔겠네요. 맞습니까? 네. 봐봐, 나 지금 뭐 한 거냐면 쌤 왜 케이스를 2의 배수를 개수로 나눴어요? 라고 하시면 궁금한 게 뭐였어? 4의 배수였던 거잖아, 그치? 그럼 4의 배수라는 건 2를 몇 개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해지고 최소 2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소리잖아. 그래서 이렇게 케이스를 2의 배수로 나눈 거지, 이렇게. 근데 함정 포인트가 여기지. 2의 배수가 1개면 그럼 안 되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4가 하나 있는 순간 끝나잖아. 맞아? 2의 배수 중에서 4가 있다면 만약에 여기 얘가 4야. 여기 뭐가 들어오더라도 무조건 뭐야? 무조건 4의 배수였을 거 아니야. 맞아? 오케이? 네. 그 다음 12번은 틀릴 사람 없죠? 12번. 그치? 홀짝이 지금 교대로 나와야 되니까 홀짝밖에 안 되잖아. 이거 짝이 지금 2개밖에 없잖아. 말뜻이 이해 안 돼? 얘가 홀, 짝, 홀, 짝, 홀 이렇게밖에 없잖아. 되는 게, 교대로 나오는 게. 그럼 홀수끼리 3팩이고 짝수끼리 2팩이니까 총 몇 가지였던 거야? 12가지였던 거잖아, 이거. 그치? 절대 틀리면 안 되는 문제고. 그 10번 보세요, 10번. 야, 10번에 1번은 조금 말이 많긴 했었거든, 당시에. 왜 말이 많은지 다시 내가 설명 좀 해줄게. 이거 지운다? 네. 자, 볼게요. 10번에 1번 보시면요. 점 12개 중에서요. 점 12개 중에서 점 2개를 뽑아가지고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인데 우리가 원래 기본 문항에서 봤던 문제들은 보통 이랬지. 봐봐. 이것도 직선이 아니야? 직선 맞지? 이것도 직선이 아니야? 직선 맞지? 이런 거 다 셌단 말이야. 그런데 얘는 뭐야? 그냥 직선이 아니라 어떤 직선 꼴해야 돼? 1참수 꼴해야 돼. 자, 그러면서 기울기가 뭐면 안 된다고? 0이면 안 돼. 그럼 뭐를 제외하라는 이야기냐면 기울기가 0이라는 건 뭐야? x축과 평행한 이런 직선 있지, 이런 거. 이런 건 세지 마라? 세지 말라고, 얘는. 오케이? 그 다음에 제일 헷갈렸던 포인트가 이런 거거든? y축과 평행한 직선 이거. 그럼 이건 세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쉽잖아, 그치? 근데 이거는 우리가 직선의 형태로 표현하면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지. 얘는 1참수 꼴이야? 아니지, 이거 1참수 아니야? 그래서 애들이 이거 생각하고 틀렸단 말이야, 대부분. 근데 이것도 뭐 하란 이야기야? 빼란 이야기지, 결국에. 맞아? 이것도 빼라고. 그러면 잘 봐. 얘가 지금 어떻게 됐을 거냐면 일단 12개 중에서 점 2개 뽑아. 그 다음 그 중에서 내가 지금 보니까 한 직선상에 점 3개 있는 게 이런 애들 있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있잖아, 그치? 이 3개 중에서 점 2개 뽑았던 건 똑같은 직선이니까 걔네를 다 뺄 거야. 4 곱하기 3C에서 다 뺄 거라고. 자, 근데 봐봐. 원래 이 4개를 다 뭐 해줬어? 너 더해줬어야 됐지. 근데 이 직선 셀 거야, 안 셀 거야? 안 셀 거잖아, 이거. 얘네는 이런 1참수 꼴이 아니잖아. 그럼 이 직선 뭐 해달라는 이야기야? 더하지 말라고, 얘는. 빼기만 하라고. 맞아? 또 봐봐, 너. 이런 직선 있지. 하나, 둘, 셋, 이렇게. 이 점 4개 중에서 2개 뽑았던 거 다 똑같은 직선이라 중복돼 있잖아. 뺄 거 아니야, 너 이렇게. 3 곱하기 4C에서 뺐을 거 아니야, 그치? 맞아? 그 빼고 나서 원래는 이 직선 3개 다시 더해줬지. 그냥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면. 근데 이번엔 뭐야? 그냥 직선이 아니고 1참수 꼴해야 된다고. 그럼 이런 애들 세라 봐라? 세지 말래매. 그럼 더할 거야, 안 더할 거야? 안 더할 거지. 더하면 안 되지.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애들이 또 함정이 또 하나 더 있었는데 이게 끝이 아니지. 또 뭐가 있어? 한 직선, 그렇지. 한 직선상에 지금 점 3개 이상 있는 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4개 있잖아, 그치? 그럼 이 점 3개 중에서 2개 뽑은 거 다 똑같은 직선이었으니까 이렇게 해서 뺐을 거잖아, 그치?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야. 근데 이 직선이 이제 뭐 할 거야? 셀 거잖아. 그래는 어떻게 해줘야 돼? 4개는 더 해줘야지, 이렇게. 맞아? 사실 이 정도만 되더라도 애들이 되게 힘들어한단 말이야. 왜? 이 문제 구조 자체를 이해를 못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왜 그런 건지. 그래서 얘는 얼마였던 거냐면 얘가 66에다가 그 다음에 12, 그 다음에 18,
12 플러스 4여서 70에다가 42가 빠지니까 얼마였던 겁니까? 28개입니까? 28가지였던 거지, 이렇게. 이 문제만 되더라도 이건 사실 킬러급이라고, 이거. 오케이? 애들이 서술형에서, 뒤에 서술형에서 이 문제 박혀있으면 이거 정신 못 차려, 이런 문제. 오케이? 네. 그 다음에 2번은 그냥 냅둘게요. 이거 굳이 하는 거 의미 없어가지고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런 문제 나오면 틀리십시오. 오케이? 네. 하는 거 의미 없어요, 지금 이거. 됐죠? 네. 자, 지금 답지를 줄 테니 오답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근데 얘기하기로는 아까 한 7번 정도까지는 무조건 다 하셔야 되고, 나머지 이제 고난도 문제들은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풀어준 거 위주로요. 자, 연습 3번 문제 한번 보시면요. 뭐가 되어 있냐면,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아이로 구성된 5명의 가족이요. 영화관 가서 앉아갖고 영화 관람하려고 하는데, A열에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앉으셔야 되고, 이웃에서 앉으시겠대요. 그 다음에 B열에서는 아버지, 어머니, 아이가 앉긴 하는데, 다 이웃하는 게 아니고요. 아이 옆에 최소한 한 명만 계시면 된답니다. 그렇지?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아이가 이렇게 앉아버린 순간 그 앞에는 누구도 앉지 말래요. 오케이? 안 보이나 봐. 오케이? 그럼 봐봐. 얘가 지금 조건이 누구한테 제일 강하게 달라붙어 있냐면, 누구한테 달라붙어 있습니까? 아이가 되게 중요하죠, 아이. 얘가 지금 되게 중요하잖아요. 왜? 얘는 양옆에 이웃하는 것도 그렇고, 앞에도 지금 비워놔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내가 아이 기준으로 한번 세볼게. 오케이? 아이 기준으로요. 얘가 지금 가장 까다로우니까. 맞습니까? 그럼 아이가 만약에 여기 있어, 이렇게. 아이가 여기 있어. 그 앞에는 이제 뭐야? 아무도 오면 안 되지.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A열에서 앉으셔야 되는데, 이웃에서 앉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앉으시고, 본인들끼리 자리 바꿀 수 있잖아. 그치? 그럼 4 곱하기 2 팩이고, 이렇게. 이게 지금 뭐야?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이가 여기 앉았을 때 앞줄에서 이웃하게 앉을 수 있는 방법이지. 그치? 자, 그리고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앉아야 되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이 5자리 중에서 앉을 건데, 여기에 최소 한 명은 있어야 돼. 그치? 근데 이걸 세느니, 그냥 전체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앉을 수 있는 가지수가 몇 가지냐면, 5 곱하기 4고. 오케이? 5 곱하기 4고. 그 다음에 어머니, 아버지가 여기 아무도 안 앉는 가지수가 몇 가지야? 여긴 아예 비워놔. 그럼 몇 가지야? 4 곱하기 3이지. 4 곱하기 3이 지금 뭐였던 거야? 여기 아무도 안 앉는 가지수잖아. 그치? 그럼 전체에서 얘를 빼게 되면 이건 남은 게 뭐가 남았겠어? 여기 한 명은 있는 가지수만 남았겠지. 그치? 그래서 얘가 지금 얼마였던 거냐면 왜 이렇게 됐냐? 곱하기 이렇게 됐겠지, 지금. 맞아? 그치? 그래서 아이가 여기 있었을 때 가지수라고, 이게. 그렇지, 괜찮지? 네. 그 다음 또 만약에 이번에는 아이가 여기 앉았을 때, 여기 말고 여기 앉았을 때, 여기 앉았을 때 보면 앞에 비워놔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치? 앞에 비워놔야 되고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앞에서 이웃하게 앉을 수 있는 게 하나, 둘, 셋이고, 그 다음 3 곱하기 2팩 이랬을 거고요. 거기 대응해서 어머니, 아버지가 앉아야 되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5자리 중에서 2자리 일단 앉아. 그래 놓고 이 양옆에 아무도 없는 거, 즉 어머니, 아버지가 요 3자리에만 앉으시는 게 몇 가지야? 3 곱하기 2지. 3 곱하기 1 빼. 그럼 전체에서 이걸 빼게 되면 남는 게 뭐겠어? 여기에 최소 한 명은 있는 것만 남아있을 거 아니야, 여기에. 그치?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아이가 여기 있었을 때, 여기 있으면 앞에 이제 아무도 앉으면 안 되고, 할머니, 할아버지는 어떻게 앉을 수 있냐면 하나, 둘, 셋이잖아. 그치? 마찬가지로 3 곱하기 2팩이고, 그 다음에 어머니, 아버지가 앉을 수 있는 것도 5 곱하기 4 해서 그 중에서 요거랑 요 3개에만 앉을 수 있는 게 3 곱하기 2. 요거랑 마찬가지지. 그치? 맞아? 그럼 봐봐. 얘가 지금 아이가 이렇게 둘이 앉았을 때나, 봐봐. 이렇게 둘이 앉았을 때나, 이렇게 둘이 앉았을 때나, 이렇게 앉았을 때는 사실 상황이 똑같지. 그냥 대칭이잖아. 그럼 상황이 뭐야? 경우의 수도 어땠겠어? 똑같았을 거 아니야. 그럼 얘는 그냥 이거 다 구한 다음에 곱하기 뭐 하시면 돼? 2 해주시면 되겠네. 이게 전체 경우의 수겠지. 그치? 맞아? 얘는 계산해보시면 얼마였을 거냐면 8에다가 20에 8. 그래서 얘는 64고, 얘는 6에다가 30에 20. 14? 84인가요? 84고. 얘도 84잖아. 그럼 168에다가 64니까 212고, 거기다 2 곱한 거지. 그치? 얼마였던 거야? 423거. 어디 계산 틀렸지, 이거? 20에 16. 잠깐만요. 자, 4번 보시면요. 봐봐요. 지금 둥근 의자, 사각 의자가 이 3개가 이제 교대로 나열되어 있는데, 1학년 2명, 2학년 2명, 3학년 2명 있답니다.
근데 얘네를 여기 6개 의자에 앉힐 건데 가조건이 뭐냐면 2학년 학생은 사각 의자에만 앉으래요. 2학년 학생들은 사각 의자에만 앉아야 되니까 얘네를 케이스를 기준으로 따져보면 2학년 이렇게 앉아있던지 아니면 2학년 이렇게 앉아있던지 아니면 2학년 이렇게 앉아있던지 세 가지밖에 없죠. 그러니까 3개 중에서 2학년에 앉을 거 2개 뽑는 거니까 3가지지 당연히 이렇게. 3가지죠. 나 지금 학년만 배열하고 있는 거야. 사람은 구분 안 했습니다. 학년만.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지금 나 조건을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같은 학년 학생끼리 이제 뭐 하지 말랍니까? 이웃하지 말래. 그럼 너 1학년 2명, 2학년 이제 2명은 다 이제 나열해놨으니까 1학년 2명, 3학년 2명을 여기다가 이웃하지 않게끔 나열하고 싶어. 오케이? 이웃하지 않게끔 나열하고 싶다고. 그럼 너 여기가 1, 3이던지 아니면 여기가 3, 1이던지 이래야 될 거 아니야 여기는. 맞아? 그럼 여기 1, 3이야. 그럼 여기에 대응되는 거 각각 뭐겠어? 1, 3이던지 3, 1이던지 이렇게 됐겠지. 그래서 1, 3, 1, 3 이렇던지 3, 1, 1, 3 이렇던지 1, 3, 3, 1, 3, 1, 3, 1 이렇던지 얘는 총 몇 가지? 숫자 배열이 4가지였던 거 지금. 숫자 배열만 생각하고 아니 학년 배열만 생각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치? 그래서 두 번째 여기서 2학년 이렇게 앉아있어. 근데 이 가운데 세 자리에 1학년, 3학년이 이웃하지 않게끔 앉을 수 있는 게 1, 3, 1 이거밖에 안 되고 또는 3, 1, 3 이거밖에 없지. 그럼 1, 3, 1이었으면 여긴 뭐였어야 돼? 3이어야 되고 3, 1, 3이었으면 여기가 1이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리고 숫자 배열 몇 가지야? 2가지지. 맞아? 그 다음에 여기 2, 2야. 그럼 여기 세 자리 있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얘네가 이웃하지 않게끔 앉으려면 이거밖에 없고 또는 이거밖에 없지 이렇게. 맞아? 몇 가지? 2가지였던 거지 이렇게. 그 숫자별만 따져봐. 총 몇 가지였던 거야? 8가지지. 이 8가지에 대해서 각각의 이제 몇 가지가 될 거냐면 2학년끼리 뭐 할 수 있어? 자리 바꿀 수 있잖아. 숫자는 학년의 자리는 정해졌어. 학년의 자리는 8가지로 이렇게 정해졌고 그 각각에 대해서 2학년끼리 자리 바꾸는 게 2팩. 그 다음에 1학년끼리 자리 바꾸는 게 또 2팩. 3학년끼리 또 자리 바꾸는 게 뭐? 2팩. 이랬을 거 아니야 지금. 맞아? 그래서 얘는 얼마였을 거냐면 8 곱하기 8이니까 얼마였던 거야? 64가지지 이렇게. 오케이? 이 문제는 나올 수 있어 이거. 오케이? 그 다음에 연습 5 완전 킬러거든 이거. 한번 해보세요 이거. 할 수 있으면. 아 이거 설명하면 잘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해보겠습니다. 해보십시오 빨리. 월화수목금에다가 지금 뭐 할 거냐면 월화수목금에다가 뭐 이게 스포츠인가요? 운동인가요? 무슨 종목을 이렇게 깔 거랍니다. 계획표 짤 건데 매일 2종목씩 할 거랍니다. 2종목. 예를 들면 여기 월요일이면 A, B, C, D 4가지 중에서 2종목. 화요일에도 4가지 중에서 2종목. 또 4가지 중에서 2종목 이렇게 깔 거라고요. 아무런 제한 조건이 없으면 몇 가지였을 거냐면 여기 선택의 가지수가 6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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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가지. 그치? 순서 고려 안 하면 6이 5승이었을 텐데 굉장히 복잡한 뭐가 있어요. 이렇게 조건이 달라붙어 있죠. 이렇게. 굉장히 복잡하다고요. 자, 그런데 상태를 보니까 매일 2종목인 거 확인했고 그 다음에 각 종목은 적어도 2일씩은 하래. 그치? 각 종목은 적어도 2일씩은 하래. 그 다음에 종목 A와 B는 같은 요일에 하지 말래. 그치? 얘가 되게 중요한 조건 같아. 종목 A와 B는 같은 요일에는 겹치지 말래. 그치? 그럼 봐봐. 얘네가 일단 A와 B가 최소 2일씩은 해야 되니까 얘가 이랬을 거 아니야. 그치? 맞아? 그 다음에 A와 B가 둘이 합쳐갖고 최대 며칠만 가능해? 얘는 겹치면 안 되니까 최대 며칠이 가능해? 3일, 2일이던지 아니면 2일, 3일이 가능하지. 얘네가 지금 만약에 4일, 3일 이래버리면 겹치는 날이 최소 하루는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안 될 테니까 얘가 가능한 게 3일, 2일이던지 아니면 2일, 3일이던지 이렇게 지금 케이스가 가능했을 거라고. A와 B만 케이스를 놓고 보면. 이 각각에 대해서 한번 구해볼게. 구할 건데 얘가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 봐봐. 종목 A와 B가 같은 요일이 안 되고 종목 B와 C는 하루만 같은 요일에 있으래. 그치? 하루만. 그럼 봐봐. A와 B가 2일, 2일이면 일단 얘네가 들어갈 그러니까 5개 중에서 A를 선택할 2일 뽑고 나머지 3일 중에서 B를 선택할 2일 뽑았어. 그치? 맞아? 그리고 나서 그럼 A와 B가 만약에 이렇게 있다고 하자고. A가 만약에 지금 이렇게 왔고 B가 이렇게 왔어. 그치? 그 다음 너 이제 뭘 선택해야 돼? C 선택해야 되잖아. 근데 C는 최소 며칠? 2일이지. 또는 2일, 3일, 4일 다 가능할 거 아니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첫 번째로 C가 2일 동안 할 때 한번 생각을 해보자. C가 2일 동안. 오케이. 근데 봐봐. C가 2일 동안 할 때 주의해야 될 게 하나 있어. B랑 C는 뭐 해야 돼? 하루는 겹쳐야 돼. 그럼 봐봐. C가 2일 동안 하겠다 그러면 일단 수요일, 목요일 중에서 하루는 선택을 해야 되지.
그래서 B랑 C랑 이렇게 겹쳐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자, 그리고 나서 B랑 C, 만약에 C가 2일 동안 할 때 월요일 이렇게 했어, 만약에 이렇게 월요일. 그럼 이제 D는 뭐 해주면 되냐면 요거 하나 채워주면 되지. 매일 2과목씩 해야 되니까 요거 하나 채워주고 요거 하나 채워주면 되는데 문제가 있어. 이렇게 채워버리잖아? 그러면 금요일은 D가 아무리 채우더라도 여기 몇 종목밖에 없어? 한 종목밖에 없지. 그럼 이거 돼, 안 돼? 안 됐던 거야. 그럼 C는 2일 할 거면 반드시 어디 해야 돼? 금요일 하나 채워놔야 돼, 이거. 야, 그러면 이런 상태였던 거잖아. 아, C가 2일이야? 그러면은 수, 목 중에서 하루 선택하고 금요일 하루, 얘는 무조건 와야 되잖아, 이렇게. 아, 이렇게 부산스럽지? 호재야? 네. 응? 이렇게 되지? 그 다음에 봐봐. 두 번째로요. C가 3일일 때. 그럼 일단 수, 목 중에서 하루 선택하고요. 일단 금요일은 반드시 선택해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얘가 C가 이렇게 선택을 했어. 나머지 이제 월, 화 중에서 하루 선택하겠다고 이렇게 선택을 했어. 그럼 이제 D는 뭐 해주면 돼? 이런 거 이제 채워주면 되지. 하나, 둘 이렇게 채워주기만 하면 되잖아, 그치? 맞아? 그 다음에 세 번째로 C가 4일일 때. 그러면 저기 수목 중에서 하나 선택하고 금요일 들어가고 저기 월화 중에서 그냥 이틀 다 선택하면 되지. 그러니까 C가 이렇게 되는 상태인 거죠, 이렇게. 이랬을 때는 봐봐. D가 어디만 가능해? D가? 여기 이렇게 가능하지. 2일 가능하잖아. 그럼 가능한 거지, 이렇게. C가 5일인 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지. C가 5일 해버리면 수목 둘 다 겹칠 테니까. 그래서 이 케이스는 이거밖에 없던 거지. 그럼 봐봐. 얘는 전체 경우의 수가 몇 가지였던 거냐면 지금 5C 곱하기 3C2에다가 얘가 몇 가지야? 2가지. 얘는 4가지, 얘는 2가지. 해서 몇 가지였던 거야? 8가지잖아. 그래서 A와 B가 이틀 할 때는 요걸 이 조건에 맞춰갖고 짤 수 있는 가지수가 총 몇 가지다? 요만큼이라고. 그럼 얼마였던 거야? 10에다가 3. 240가지였던 거지, 이거. 맞아. 그 다음에 연습 5번에 그 아래 보기 좀 지워요. 이거 보기 내가 잘못 넣는 거야. 이렇게 되지, 그치? 240까지. 그 다음 얘 봐봐, 얘. 3일 2일이야. 이번에는 5개 중에서 3개, 그 다음 2개 중에서 2개잖아, 그치? 그래서 얘가 만약에 A, B, C가 이렇게 가져갔다고 하자고. A가 월화수고요. 그 다음 B가 목금 이렇게 가져갔다 하자고, 이렇게. 맞아? 그럼 이때 C가 2일일 때 볼게. C가 2일일 때. 그럼 2일일 때는 목금 중에서 하루 선택해야 되고, 이렇게. 목금 중에서 하루 선택하고, 그 다음에 월화수 중에서 하나 선택해야 되네, 이렇게. 자, 이렇게 선택을 했어, 만약에. 그럼 이렇게 놓고 나면 이제 D는 뭐 해줘야 되냐면 이거 채워줘야 되지, 이렇게. 이틀 안 되는 거. 두 종목 안 되는 거 채워줘야 되지. 이거 가능했을 거고. 자, 이번에는 두 번째로 C가 3일일 때. 그럼 목금 중에서 하루 선택하고, 그 다음에 월화수 중에서 이틀 선택해, 이렇게. 그럼 얘가 이랬겠지, 지금. 그러면 D는 이렇게만 채워주면 되니까 가능한 거지, 지금. 그치? 그 다음에 C가 4일일 때. 자, 여기서 또 애들 실수하는데 봐봐. C가 4일일 때. 그러면 목금 중에서 하루 선택하고, 그 다음 월화수 그냥 다 해버려야지 해서 얘가 만약에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봐, 이렇게. 이렇게 됐을 때 D는 뭐밖에 못해? 하루밖에 못해. D는 이거 하루밖에 못하지. 근데 D는 최소 며칠 해야 돼? 2일 해야 되잖아. 그럼 이거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네. 그럼 C는 4일인 게 가능해, 불가능해, 이 경우에? 불가능하다고. 그래서 얘가 여기까지 지금. 맞아? 그럼 이 각각에 대해서 얘는 몇 가지였던 거냐면 얘는 6가지. 얘도 몇 가지? 6가지. 해서 얘는 12가지를 곱해줬겠지, 이렇게. 맞아? 똑같이. 자, 이번에는 A랑 B가 2일, 3일이야. 그럼 얘는 이렇게 A랑 B를 나열을 하자고. 자,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있어. 그럼 이때 첫 번째로 C가 2일일 때. C가 2일일 때는 어떻게 됐을 거냐면 저기 지금 수목금 중에서 하루는 선택해줘야 되지. B랑 하루는 겹쳐야 되니까. 나머지 월화 중에서 하루 선택해. 이렇게. 이렇게 선택했어. 그럼 이제 D가 하나, 둘, 셋 채워주니까 문제 없지. 그치? 그 다음 두 번째. C가 3일 동안 할 때. 그럼 얘가 수목금 중에서 하루 선택하고 월화 중에서 이틀 선택할 수 있지, 이렇게. 그 얘는 이렇게 지금 선택했다고. 그럼 D가 이렇게 선택해주면 되니까 얘도 문제 없지. 근데 이 경우에 C가 만약에 4일 할 수 있어, 없어? 없지. 4일 해버리면 반드시 뭐랑 겹칠 테니까? B랑 이틀 이상 겹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안 될 테니까 이거밖에 없지, 얘는. 그 얘는 얼마였던 거냐면 얘가 6가지. 얘는 3가지에서 몇 가지였던 거야? 9가지. 이렇게 했지, 지금. 그럼 다 더해주면 되겠네. 맞아? 그럼 얼마였던 거냐면 10에다가 120. 얘는 10에다가 90. 그래서 얼마였던 거야? 210에 450인가요? 450까지 이렇게 나왔겠지. 답 좀 하기 좀 할게. 그러니까
네, 맞네요. 450까지. 맞습니까? 요 정도가 뭐야? 고3 킬러 문항입니다, 요게. 요게 고3 킬러. 네. 그래서 작년 9월 평가원이거든요. 평가원 문항에서 이게 21번 문제였으니까 22번, 21번이 객관식 킬러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21번이었거든요. 요거는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이거 푸는 애들 별로 없죠. 고3 애들 중에서도 이거 푸는 애들 한 10%가 안 될 겁니다. 오케이? 근데 정답률 한 20% 나오겠죠. 왜? 찍기. 그래서 보통은 찍습니다. 근데 뭐 이거요? 네. 낼수 있잖아요. 경우수 문제인데. 맞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사실 어려웠던 것도 이런 것들이죠. 일단 뭐를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랑 기준 삼고 나서 C가 2일, 3일, 4일일 때 여기까지 괜찮은데 여기 4일일 때 아까 D 때문에 안 됐잖아요. 그치? 그거 하나하나 다 확인해야 됩니다. 케이스 분류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거 빠지는 것들 확인하는 게 되게 어렵기 때문에 고난도 문제 맞습니다. 오케이? 네. 근데 3번, 4번 정도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처음 공부한 애들은 굉장히 어렵겠지만 한번 풀어봤던 친구들은 충분히 풀 수 있거든요. 조금만 변형하더라도. 그래서 3번, 4번 반드시 하셔야 되고 5번은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그 앞에 밑줄 좀 치고 가겠습니다. 이거 밑줄 안 치고 가가지고 66페이지요. 네. 너가 지금 사실 이 문제만 보더라도 조건이 굉장히 많죠. 경우의 수를 세려고 하는데 조건이 너무 많습니다. 밑줄 하나만요. 조건이 많은 경우의 수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치? 맞습니까? 그래서 막 조건이 막 여러 개 등장해요. 뭐 이웃한다든지 이웃하지 않는다든지 사이에 몇 개 이상 있어야 된다든지 특정 자리에 누구는 앉고 못 앉고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럼 이랬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한 번에 처리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사람의 머리로는 할 수가 없어요. 한 번에 처리는. 그치? 그 다음 실제로요. GPT나 제미나이나 이런 AI들 있죠. 그치? 이런 애들한테 이거 시켜보십시오. 얘는 다 틀립니다. 걔네도 이거 따질 때 예외나 이런 거 따지는 게 되게 어색해요. 아직까지. 오케이?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 많고. 그래서 밑에 밑줄을요. 어떤 조건을 먼저 기준으로 잡아야 되는가를 판단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문제만 하더라도 네가 만약에 쌤 저는 A와 B가 아니라 C를 기준으로 삼을래요. C가 3일인 경우, 4일인 경우, 5일인 경우 이렇게 셀 수 있잖아. 근데 그렇게 세면 조금 더 어려워진다고. 즉 기준을 뭐로 삼느냐에 따라서 접근하는 게 쉬워지는데 그럼 기준을 뭐로 잡을 때 그 기준점이 뭐냐라고 했을 때 밑줄요. 어디 갔냐면 다음 페이지 67페이지에 가장 강한 조건부터 기준을 잡습니다라고 밑줄 해주십시오. 네. 가장 강한 조건이라는 게 뭔데? 라고 했을 때요. 그걸 생각해 보시면 네가 생각하는 경우의 수가 확 줄어들 때 있죠. 확 줄어드는 경우. 맞지? 예를 들면 지금 A와 B만 고려하시면 너 이 세 가지만 보시면 되잖아요. A와 B만 고려하시면 이 세 가지만 보면 되잖아. 왜? 이 문제 조건들에 따라서 적어도 2일인데 겹치면 안 되니까 2일, 2일, 3일, 2일, 2일, 3일 이거밖에 없잖아. 이런 애들이 강한 조건인 겁니다. 케이스 나누기에 되게 적절한 조건들인 거죠. 그치? 이런 애들 기준으로 먼저 삼으시고 아니면 아까 그 영화관 문제 있죠. 거기서 누구한테 제일 많이 달라붙었습니까? 조건이? I한테 달라붙었죠. 그래서 I 기준으로 삼았던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거기 밑줄 보시면 배치 가능한 경우를 가장 많이 제한하는 조건을 먼저 처리하시면 됩니다. 배치 가능한 경우를 가장 많이 제한하는 조건 맨 위에요. 네. 그 다음 67페이지 맨 아래 보시면 이제 너네가 이렇게 풀다 보면 이런 애들 있죠. 아까는 여기가 지금 없는데 이웃하지 않는 것들이 막 껴듭니다. 조건에. 근데 아까 내가 이웃하지 않는 거 계속 어떻게 처리했어? 여사건으로 처리했죠. 반대 상황으로요. 그렇게 처리하신 게 훨씬 빠릅니다. 계산 상황에서. 오케이? 그래서 아래 밑줄 이웃하지 않는다 보이시면 그냥 바로 그냥 여사건으로 그냥 접근하십시오. 그게 훨씬 편합니다. 아까 애기 옆에 이웃하지 않는 거 있죠. 엄마 아빠. 그치? 그것도 아까 내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여사건으로 처리해버렸죠. 네, 그렇게 접근하시면 되고요. 다음 페이지 68페이지 가시면요. 만약에 네가 케이스 분류를 하는데 뭔가 케이스 분류하는데 뭔가 좀 그래. 만약에 쌤 A와 B가 3, 2구, A와 B가 2, 3이면 똑같지 않을까요? 이렇게 케이스 분류 하다 보면 똑같지 않을까요가 궁금하잖아. 그치? 근데 시험장에서는요. 똑같지 않을까요가 궁금한데 똑같다고 그냥 베팅하기에는 조금 그렇잖아요. 그치? 그때는 뭐 하셔야 됩니까? 하나하나 다 따져보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어디 갔냐면 거기 두 번째 문단에 어떤 기준으로 케이스를 나눠야 될지 전혀 모르겠고 그 다음에 그게 같은지 다른지도 모르겠으면 실제 상황을 직접 해보셔야 됩니다.